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일 정부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1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복수의 한일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일부를 경유해 한일 양국이 북한 미사일을 즉시 공유하는 방안을 놓고 기술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이걸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걸까요? 아무런 설명도 없는 일본과의 중요한 정보 공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에 따라 한일이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사후적으로 교환하고 있는 상황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조치인데요. 지소미아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아일보는 2일 정보 핵심 당국자가 전날 통화해서 봄 이후 상반기 중에 실시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정부는 이달 중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나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배상 협상을 찾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친일 정부가 맞다 싶습니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는데요. 쥐도새도 모르게 윤석열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인 겁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11월 13일 채택한 공동 성명에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군사전문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공교수는 2일 대단히 엄중한 사태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안, 그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러면 결국은 단일 MD 체계로 편입되는 그 시동을 걸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예, 어쨌든 미사일 방어에 대한 통합 교리와 교전 수칙, 그다음에 공동 작전이 곧 논의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집단 안보, 즉 미사일 방어의 블록에 들어가는 신호다. 그런 만큼 대단히 엄중한 사태입니다. 김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동아시아 집단 안보, 즉 미사일 안보의 블록에 들어가는 신호라며 이같이 진단했는데요. 단일 MD 체제 편입에 시동을 건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교수는 미사일 방어에 대한 통합 교리와 교전 수칙, 그 다음에 공동 작전이 곧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일 양국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레이더 정보를 서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연내 실현을 목표로 협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공유된 정보를 기초로 북한 미사일 요격 등에 공동 대처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한국, 미국, 일본이 단일 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로 묶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일 MD 체계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그림을 더 얹어봅시다. 얼마 전에 일본이 반격 능력 확보를 선언해서 큰 파장이 일었던 거 기억하시죠? 하죠.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격 능력이 될 텐데, 이건 정말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놓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만, 조금 전에 그림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우리는 일본의 반격에 어떻게든 공조하는 상황으로 끌려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군사동맹 선언만 안 했지, 사실상 군사적으로 한 몸이 되어버린다. 슬그머니 모든 걸 다 일본에게 내주고 있는 이상한 정부. 친일 말고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데요. 이러려고 이 찍들은 그렇게 이자를 찍었던 모양입니다. 진심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친일까지 감행하고 있는 거죠. 친일 독재 군사정권의 후회답게 말입니다. 새해에도 모두의 소망은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자고 나면 대출 금리가 올라 경제 뉴스 보는 게 가장 두렵다는 편의점 사장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이지만 기업과 가계 모두 벼랑 끝에 몰린 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작년 무역 적자는 47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기업의
실적 악화가 본격화되면 부동산 불황에서 시작된 금융 경색은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17조 원의 부동산 PF 만기가 몰리는데 김진태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만 혼자 다른 하늘 아래 있는 것인지 공화기 짝이 없는 신년사로 국민을 두 번 우롱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 민생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는 무공감, 무책임, 무대책 신년사였습니다. 직면한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 없이 국민적 합의부터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3대 개혁을 제목만 나열하면서 통합과 협치가 아닌 법치만 강조한 것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또한 새 벽두부터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이어가는 한반도 상황을 풀어갈 대원칙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 도발에 확실하게 응징한다는 엄포뿐이었습니다. 새 소원으로 평화 먼저 빌었다는 분들이 계실 만큼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 불안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말폭탄으로 군사적 긴장감만 끝없이 높인다면 그 끝은 정말 전쟁입니다.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일반 통행식 낭독에 불과한 신년사 형식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온갖 참사로 번질 때마다 국민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통합과 소통의 국정 기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역대 모든 대통령이 집권 초기 진행했던 신년 기자회견도 거부한 채 오만과 독선, 불통과 아집의 국정 운영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언론인 앞에서 자주 서겠다,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소통을 명분으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집권 2년차, 제발 올해부터라도 아집을 접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만 발표하고 신년 기자회견을 별도로 열지 않았습니다. 뭐가 이토록 두려운 걸까요? 자신도 자기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걸 이제서 깨달은 탓일까요? 오로지 써준 걸 읽어야 되는 대통령, 자신의 말이 자신의 국정 지지율을 깎아먹는 헌정사상 유일한 대통령, 그래서였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별도로 열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신년 담화문을 읽고 끝냈던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경 상금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을 이전하면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불통의 벽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대통령실이 신년 기자회견을 신년사로 대신하겠다고 예고했다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냐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하다못해 군부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선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상근 부대변인은 신년 기자회견은 정부의 한 해 국정 운영의 목표와 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라며 대통령의 주요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난 반년의 국정운영 결과가 부끄럽나, 닥쳐오는 경제 위기 앞에서 국민에게 드릴 말씀이 없냐라며 신년 기자회견을 피하겠다니 나홀로 내 마음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대본 없이 기자들 앞에 서는 게 이제는 많이 불편한 모양입니다. 울렁증이나 트라우마가 생긴 건 아닐지 생각해 보는데요. 자신도 깨우친 겁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말이죠.